자, 헌법재판소 최신 판례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2014년 2월 26일 이렇게 됐는데 2015년인데 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오탈자가 났어요. 올해 가장 최신인데 옛날 판례 하는 것 같은. 제가 잘못 썼어요. 2015년 2월달 판례는 간통죄 처벌 규정 위헌 결정 때문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판례가 이제 많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지만 이제 그 판례는 워낙 이제 유명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 판례가 이제 가장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판례 중에서 이제 중요한 판례는 많지는 않은데 위헌 결정 내려진 건 이제 간통죄 처벌 규정하고 이른바 이제 언론에서 이제 장발장 규정이다 해가지고 이제 단순한 어떤 이제 죄질이 나쁜 그러니까 이제 절도라도 상습적으로 절도를 하면 돼지 저금통을 실제로 뭐 몇 번 훔친 전력이 있어가지고 전과 전력이 있고 이제 상습범이어서 그것도 상습이니까 한 번 하는 것보다 두 번 세 번 하다 걸리면 그런데 너무 이제 무겁게 처벌하는 것 때문에 실제로 이제 장발장 사건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빵 한 개 훔쳐 먹었는데 너무 이제 무겁게 처벌을 해서 그게 이제 결국 낙인이 찍혀서 평생 실제 이제 죄 지은 것보다 더 많은 사회적 어떤 비난을 받고 형벌을 부과받는 이런 이제 균형에 맞지 않는 이것 때문에 특가법이 이제 위헌 결정 내려진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사실 간통죄 때문에 묻혀버린 건데 물론 언론에 이제 잠깐씩 보도되기도 했는데 이제 오히려 시험에서는 이제 그런 규정이 상대적으로 출제 가능성이 또 높아요. 간통죄는 너무 유명하니까 그리고 이제 다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법리적으로 이제 검사 이제 기소유예 처분 이제 취소하면서 그 기소유예 처분에 근거 법인 양벌 규정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한꺼번에 이제 근거 법률도 이제 위헌 결정한 이런 분들이 이제 이론적으로 좀 공부를 하고 좀 고민해봐야 될 중요한 판례가 또 몇몇 있어요. 이제 그런 판례들을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면서 헌법에 이제 실력을 내공을 이제 다진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한두 문제 건지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사탕을 드렸는데 또 인강으로 듣는 사람들은 못 먹는데 그림으로라도 이렇게 보시라고 사탕과 이제 꽃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강하고 인강의 차이가 바로 이거죠. 이제 그림의 떡. 여러분들은 이제 직접 드시고, 네. 인강 듣는 분들 죄송합니다. 직접 먹고 싶으면 찾아오세요. 우리 꽃도 받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올해 꼭 합격에 열매를 거두시고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축하의 이 꽃다발을 많이 받는 좋은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자료 다 받으셨죠? 간통죄 판례라든가 이제 중요한 판례들 뒤쪽에 있는데 일단은 뭐 아주 중요하진 않지만 이런 판례들 최신 판례들 중에서 이제 난이도 이제 변별력 차원에서 아주 중요하진 않는데 가끔 이런 이제 판례들을 곁들여서 이제 지문에 출제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최신 판례 따로 정리하면서 한 번씩 봐두시면 꼭 암기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으셔도 시험장에서 이런 분들이 생각나요. 또 우리가 이제 대부분 합헌 결정한 것들은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신경은 안 쓰셔도 돼요. 자, 그 제목을 보면 행정청이 아닌 이 사업 주체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이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이제 무상으로 이제 귀속되도록 하는 구주택건설촉진법 이 33조 8항 관련 부분 재산권을 침해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고 봤는데 이제 자료에 이제 그 요지는 쭉 나와 있어요. 재산권 침해가 쟁점인데 이게 그러니까 어떤 배경하에 사건이냐? 여러분 이제 아파트 막 신축한다든가 하게 되면 진입 도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보통 도로 부지를 이 사업자들이 매입을 합니다. 근데 이제 도로 같은 경우는 이 공공 시설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은 아파트 사업자들이 이제 매입해서 만들긴 하지만 국가나 이제 지방자치단체로 무상으로 이제 귀속이 되는 요 이제 관련 규정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기존에 계속 그런 식으로 해왔고 어차피 이건 이제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은 또 처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용도나 목적이 달라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그런 이제 공익적 성격 때문에 따로 이제 보상을 해주진 않지만 이제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고 본 겁니다. 1번 쟁점의 그 내용 자료 한번 보세요.
자, 심판 대상 조항은 사업 주체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무상으로 이제 귀속시킴으로써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이 공적 부담에 있어 형평성을 확보하고 또 공공시설의 원활한 확보를 꾀함과 동시에 공공의 이용에 적합하도록 공공시설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도모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의 취지가 있으므로 목적이 정당해서 인정된다. 또 사업 주체가 설치한 공공시설의 소유권을 바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속하게 하면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면서 널리 공공의 이익에 제공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입법 수단은 이제 목적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도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공공성, 그 아파트 또 이제 뭐 입주자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결국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이 관리 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때 귀속되도록 하는 것이 이제 효율적인 관리 측면에서도 그렇고 공익적 차원에서 정당화 된다고 봤어요. 그런 이제 차원이고요. 그 밑에 내용 같은 거 이제 여러분 참고하시고, 그다음 두 번째 판례를 보면 여러분 이제 그 두 번째 판례 제목 보세요. 이건 예전에 이제 이런 유사한 판례는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임원, 주택 재개발 또 재건축 이런 이제 조합들, 그리고 과거에 이제 주로 금융기관 임원들, 그리고 이제 정부 관리기업체, 공사기업 그런 이제 임원들. 공무원은 아니지만 이제 형법에 이제 그 공무원으로 의제해서 직무와 관련해서 이제 금품을 수수한다든가 했을 때 이제 처벌하고, 또 이제 수수액이 1억이 넘으면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가중 처벌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근데 기존에도 많이 문제가 됐어요. 이런 부분들 일관되게 이제 합헌 결정을 하고 있다는 거. 거기 보면 내용 부분을 봐보세요. 이제 두 가지, 일단 이제 도시 주거 환경 정비법하고 또 이제 준용하는 그 특가법 조문들이 이제 문제가 됐는데, 1번 이제 첫째 줄 내용 보면 이제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과 관련되는 비리 굉장히 이제 많이 실제로 발생하죠. 다수 조합원들의 재산권에 적지 않은 피해를 주고, 또 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매우 커.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조합의 임원에게 도시 정비 기능을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는 공무원의 버금가는 이 고도의 청렴성, 업무의 불가피성이 요구되므로 이 공무원 의제 조항이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형법상 뇌물죄 적용에 있어 이들 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목적이 정당하고 목적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입하고 국가 통제하고 견제하지 않게 되면 이들이 이제 뭐 건설회사라든가 이제 또 결탁을 해가지고 조합원들의 실제로 이제 많은 민폐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공기업들도 그래서 이제 공기업 임원들, 정부 관리기업체 임원들 다 이제 금융기관 뭐 임직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수뢰액이 1억이 넘을 때 이제 이 특가법 적용을 해서 또 가중 처벌하는 거. 역시 이제 같은 맥락에서 기존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합헌 결정을 한 사례가 있었고요. 그런 이제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이제 결정의 의의 부분에 현재는 이제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도시환경 정비사업조합의 각 임원, 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대표자를 형법상 뇌물죄 적용에 있어 공무원에 의지하는 그런 이제 조문에 대해서도 기존에 이미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다는 거. 자, 그다음 판례를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 판례는 이제 회계 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한 선거비용, 이 수입 지출 행위를 처벌함에 있어 이제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와 달리 단기 공소시효 특칙. 그러니까 이제 공직선거법은 그 6월에 공소시효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6월 안에 기소하지 않으면 이제 공소시효 완성으로 처벌할 수 없는. 근데 이제 이 일반 형사소송법상의 이제 공소시효, 이 5년의 공소시효 적용을 받게 한 게 문제가 됐는데요. 사실 예전에는 이 부분들이 이제 공직선거법상의 이제 시효 적용을 받던 건데,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정치자금법으로 이 내용이 옮겨오면서 이제 일반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시효 적용을 받고, 예전 공소시효 적용을 받았더라면 이미 기간이 경과돼 가지고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었던 사람이 이제 다툰 거예요. 이게 평등권, 공무단인권 침해 아니냐. 그래서 그 이유 요지 보세요. 첫째 줄. 자, 심판 대상 조항이 규율하는 이 회계 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한 선거 비용의 수입,
지출행위는 종래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서 규정할 당시에는 6월에 단기 공소시효 적용을 받았으나 2005년 이제 법 개정으로 정치자금법에 엄겨오면서 단기 공소시효 특칙은 함께 규정하지 아니한 결과 일반 형사소송법상 5년의 공소시효 적용을 받게 되었다. 자, 이런 배경이 이제 왜 이렇게 공소시효를 더 연장을 하게 됐느냐, 그리고 이제 조문을 정치자금법으로 이제 옮겨오게 됐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 이제 배경을 쭉 그 밑에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 다양한 정치활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선거이고, 따라서 정치자금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선거비용이다. 입법자 종래 이제 구 공선법에서 규율하고 있던 선거비용 관련 규정을 정치자금법으로 옮겨와 선거비용 정치자금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수입 지출 절차를 통합하여 회계처리를 간소함으로써 정치자금의 일종인 선거비용 투명성 확보하고 이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여 민주정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던 것이다. 특히 정부 수립 이래 선거 때마다 금권선거 끊이지 않았던 우리 선거 풍토에 비춰볼 때 불법 선거자금의 수입 지출을 규제하는 심판대상 조항에 대해서는 단기 공소시효 적용을 받게 할 것이 아니라 일반 형사소송법상 5년의 공소시효 적용하여 선거 끝난 이후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금권선거를 억제하고 선거의 공정을 기해할 필요성이 크다는 것이 입법자의 결단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합헌 결정했다는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여러분 이제 공직선거법의 단기 공소시효 보통 이제 6월인데 지난 이제 그 대선 때 뭐 국정 개입, 여러 가지 공무원의 선거 개입 이런 이제 문제 제기되면서 공무원의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연장했어요. 그게 이제 공직선거법 개정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런 이제 그 흐름의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헌법 시험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많지는 않은데, 공무원의 선거 범죄는 공무원이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굉장히 죄질이라든가 뭐 국기를 흔드는 죄다, 막 그런 얘기 표현들 막 정치들 하잖아요. 선거에 개입하는 거, 특히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하는 거, 이런 분들이 굉장히 문제죠. 그래서 공무원 선거 범죄는 공직선거법에서 이건 이제 따로 신설을 했어요. 이 조문을 10년 공소시효를. 그러니까 10년으로 6개월 일반 공직선거법 선거 사범은 6월인데 왜 10년으로 했냐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도 정권이 교체돼도 처벌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거예요, 입법자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선거에 공무원들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런 의지도 나타내고 있는 거지만, 혹시 개입을 해도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추적을 해서 심판을 하기 위한 의지가 담겨 있다. 이제 그런 흐름 속에서 이제 이해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판례를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자, 국내에 널리 인식된 다른 사람의 영업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처벌하도록 규정한 이 부정경쟁방지법, 이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이 법의 이제 내용, 이게 이제 위원님과 다퉈졌는데 합헌 결정했어요. 그 여러분 이제 자료에 사건의 개요 부분 보면 청구인 이제 모 씨가 이제 주식회사 이제 만들었는데요. 이 청구인 주식회사가 오페라단, 뭐 합창단, 오케스트라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에요. 근데 이 청구인들은 재단법인 이제 시립교향악단, 또 시립교향악단, 뭐 또 거기 영어로 이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상표 등록한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와 유사한 주소로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유사한 명칭으로 정기연지를 개최하는 등 타인의 등록 서비스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이 법에 이제 위반된다는 이유로 이제 기소돼 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다가 이런 규정에 대해서 위헌 제청 신청을 했는데 기각되니까 68조 2항 헌법소원을 제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브랜드 차용하고 유사한 상표를 도용하고 이런 분들 규제가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합헌 결정한 거예요. 거기 보면 이제 이게 처벌 법규다 보니까 거기 결정요지 첫째 줄 보면 이제 명확성 원칙에 이게 위배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이제 따옴표 안에 국내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는 국내 전역 또는 일정한 범위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이 그것을 통해서 특정 영업을 다른 영업과 구별하여 인식할 수 있는 상표, 상호나 약칭 등을 모두 의미하는 것으로 상표법 등에 의한 등록 등은 요구되지 않는 것은 그 입법 취지, 연역, 이 상표법과의 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명백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상표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서 보호되는 권리더라도 그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법에 한해서 부정경쟁 방지법을 적용할 수 있고, 한편으로 상표법 등 다른 법률에 보호되지 않는 권리에도 부정경쟁 방지법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현저한 지적 명칭, 기술적 표장만으로 이루어진 상표에 이어서 또 상표법상 보호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널리 알려져 인식된 경우에는 이 부정경쟁 방지법이 보호하는 영어 표지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 이러한 이제 심판 대상 규정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어요. 이런 이제 판례는 이제 중요하진 않은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 이제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 판례는 합헌 결정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래요. 이거는 이제 나올 수 있는 판례야. 공무원의 이제, 자, 공무원의 징계 사유가 공금 횡령인 경우, 실제로 이제 수원에 근무하던 이제 이 지방 공무원이 공금을 이제 횡령을 했어요. 거액을 횡령을 해서. 그래서 이제 이 공금을 횡령한 경우에는 이 징계 이외에 뭐 파면할 수 있고, 그렇지만 별도로 그 횡령액의 5배 내에서 이제 징계 부과금이라는 거, 이 징계 부과금. 징계 부과금을 5배 내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자, 이건 형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뭐 형사처벌에 대해서 또 이런 이제 징계 부과 이 과태료 과징금 뭐 부과해도 이중처벌 아니라는,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게 이제 판례에 이제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는데, 이것도 이제 하나의 쟁점이 됐죠. 어차피 쫓겨나는 마당에 징계 부과금까지 5배 이내에서 부담시키는 거 이중처벌 아니냐, 과도한 이제 규제 아니냐 다투어졌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이중처벌 아니고요. 또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도 않고 합헌이라고 봤어요. 공무원이 공금을 이렇게 이제 횡령을 했었을 때 여기에 대한 어떤 제재의 필요성, 또 이런 이제 방지 차원에서도 필요한 부분이죠. 자, 그 심판 대상 지방공무원법을 보세요. 징계 부과금 69조 이해 가지고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는 이제 징계 사유가 금품 향응 수수, 공금 횡령 유형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향응 수수액, 공금 횡령액, 유형액의 5배 내의 징계 부과금 부과 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실제로 징계 부과금까지 이제 부과가 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지나치라고 다툰 거죠. 일단 이제 이유 요지 1번 쟁점은 이제 이게 이중 처벌이냐 아니라고 본 거죠. 자, 징계 부과금은 공금횡령이라는 공무원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자의 지위에서 행정 절차를 통해 부과하는, 자, 이거 행정상 제재라고 그랬죠. 이거 형벌 아닙니다. 그래서 국가형벌권 행사엔 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중 처벌에서 말하는 그 처벌은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개념이죠. 이건 이제 형벌만을 얘기하는 거죠. 형벌. 국가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 형법에서 규정한 형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벌이 아닌 과태료, 과징금, 뭐 신상공개, 전자발찌, 보호관찰, 보호처분 다 이중처벌 아니라는 거죠. 아시겠죠? 이것도 형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무죄 추정 원칙이 위배되느냐. 자, 행정상 제재인 징계부과금 부과처분에 공정력, 집행력을 인정한다고 하여 이를 형사 판결 확정 전에 형벌 집행과 같은 것으로 보아 무죄 추정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여러분 행정법 하시는 분들은 이제 공정력, 집행력의 개념을 이제 배우셨을 텐데, 여러분 유명한 판례 중에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법 위반 사실 공표명령 사건, 거기서도 이런 게 쟁점이 된 적이 있어요. 아직 형사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는데 행정 절차에서 법 위반 사실 공표명령을 하는 거, 이게 형사 절차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공정력, 집행력을 부여하는 거 그것이 그래서 잘못된 건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논란이 된 적이 있었었죠. 그래서 이제 이 공정력, 집행력을 인정하는 것은 이거는 무죄 추정 원칙에 이제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어요. 그다음에 그 3번 쟁점은 이제 공금을 횡령한 공무원 지방공무업상 징계처분, 징계부과금 부과처분을 받는 외에도 형법상 횡령죄로 처벌되고 또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거나 또 300만 원 이상 벌금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되는데, 재직 중 공고횡령으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거나 징계 파면 해임된 경우 퇴직급여 수당 일부가 감액이 되는데, 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또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상 또 변상 책임도 지게 되고, 이처럼 하나의 법 위반 행위에 중복적 불이익 부과하는 거, 이게 이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건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해당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제재를 받고 또 쫓겨나고 또 손해배상 소송도
그래서 이제 민사적으로 책임도 이제 지게 되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추가적으로 또 5배까지 징계 부과금을 부과하는 거 지나치지 않는다. 헌법재판관 중에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중 처벌은 아닌데 과잉 금지 원칙에는 좀 위배된다. 이런 이제 위헌 의견이 있긴 있었어요. 제재가 필요하고 또 민사상 어떤 손해배상으로 이렇게 이제 회수를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면 충분한 거지. 거기다가 또 이 5배까지 이렇게 이제 회수토록 하는 것은 과잉 금지 원칙에는 위배되는 것 같다는 이제 반대 의견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결론은 여러분 과잉 금지 원칙 위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 대상 조항 비리 공무원을 제재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서 공급을 횡령한 공무원에게 횡령의 5배 내에서 징계 부과금 부과하게 함으로써 입법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또 공고 횡령은 공무원 윤리성을 훼손하고 공직기관에 큰 해악을 미치므로 이를 방지할 필요성 또한 매우 높다. 심판 대상 조항에 의한 징계 부과금은 형사처벌되지 않고 주로 경징계에 그치게 되어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없었던 소액 횡령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며 개별 횡령행위의 위법 정도에 비례하는 상당한 금액의 범위에서 부과되고 공무원이 형사처벌되거나 변상 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 이를 반드시 고려하여 조정 감면되도록 되므로 침해 최소성 인정된다. 그래서 또 공무원이 있게 되는 불이익은 공고횡령 제재, 부당이득 환수라는 공익에 비해서 크다 할 수 없으므로 법익 균형성도 인정된다고 봤어요. 자, 이거 합헌 결정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제 시험에서는 근데 이제 이런 판례들이 이건 이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이중 처벌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그런 이제 위헌 의견의 이제 논리로 이제 또 이제 최신 판례 아주 중요하지는 않지만 이제 등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이 좀 있어요. 자, 그다음 판례를 보겠습니다. 그다음 판례도 정말 이제 제약회사들 또 이제 의사들하고 이제 어떤 구조적인 병폐 중에 하나로 이제 꼽히는 게 이제 소위 이제 의약품 리베이트 제도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지금도 보니까 알게 모르게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근절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 의사들이 완전히 슈퍼 갑이잖아요. 약 처방해 주는 대로 약사들은 이제 그 조제해 줄 수밖에 없으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어디 약품 무슨 정 이렇게 이제 처방전에 다 써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정말 어떻게 처방을 하느냐에 따라서 제약 회사들의 매출액에 직접적인 어떤 영향을 끼치다 보니까 제약 회사들은 이게 이제 오래된 또 전통이고 관행이기도 하죠. 엄청난 이제 리베이트, 어마어마한 어떤 뒷돈들 이런 부분들 이제 많이 그런 부분에 이제 투입이 됐던 것이 오랜 어떤 이제 관행이었었는데 이제 걸려서 이제 처벌받은 이제 의사가 다툰 겁니다. 이거 소위 이제 의약품 리베이트 이 쌍벌제 이게 이제 의사의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할 위헌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합헌 결정을 했어요. 여러분 이제 예상하듯이 뭐 이런 분들 이제 규제를 해야죠, 당연히. 그 심판 대상 이제 의료법 조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88조 2 벌칙 규정이 있는데 23조 2를 위반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의 벌금. 그래서 23조 2 부당한 경제 이익 등의 취득 금지 규정이 있죠. 의료법에. 자,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거기 이제 의료기관 뭐 종사자는 약사법 31조에 따른 품목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 신고를 한 자, 같은 법 40조에 따른 의약품 수입자, 같은 법 45조에 따른 의약품 도매사로부터 그러니까 이제 제약 회사들 이제 의약품 이제 납품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이제 의약품 채택, 처방, 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밖에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제 뭐 견본품이라든가 학술대회 지원이라든가 임상시험 지원이라든가 이런 예외가 있긴 있어요. 자, 근데 이제 대부분은 이제 그 법문에 해당되는 그래서 이제 견본품도 아닌데 엄청나게 이제 리베이트 이제 제공받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분들 처벌하는 거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유 요지 보세요. 자, 판매 촉진 목적이란 이게 또 처벌 규정이니까 뭐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가 이게 또 쟁점이 됐는데 제공자 측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수수 금지되는 경제이익의 성격의 의약품 채택 대가라는 의미이므로 법원과 일반인 경험칙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의약품 판매자가 수입자인 의료인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데에는 기본적으로 부당한 판매 촉진의 목적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보면 판매 촉진 목적이 특별히 의미 있는 가중 요건을 규정했다기보다는 부당한 이익의 의미를 구체한 것에 불과하여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이 벌칙 규정에서 이제 명확성 원칙 위반을 인정하는 것은 흔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제 거기 2번
계속 보면 법률에서 구속 요건과 예외적 허용 사유를 일일이 규정한 후 수수행위의 이제 다양성과 의학적 전문성 등을 감안해 개별적으로 판단할 세부적 기준만을 하위 법령에 위임한 것이므로 이제 포괄 이행 금지 원칙에 또 반하지 않는다는 거고, 그다음에 3번 보세요. 직업의 자유 이제 결론적으로 침해 아니라는 거죠. 기존의 제한적 형사처벌 규정으로 인해서 나타난 한계, 리베이트 만연으로 인한 보다 강력한 제재의 필요성, 또 일정한 범위에서 예외적 허용 사유 인정, 또 비교적 낮은 수준의 법정형, 약가 제도를 통한 해결 방안이 보다 우월한 수단이라거나 그것만으로 리베이트 근절에 충분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침해 필요성이 반하지 않고, 또 리베이트 쌍벌제로 인해서 의료인들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국민건강보호,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등 공익이 커 법익 균형성을 충족하므로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제약회사들은 결국 자기들 약품이 채택되도록 좀 이제 많이 알려진, 또 약도 잘 듣는 유명한 싼 약이 있는데 비슷한 효과를 내는데 불구하고 수가는 비싸고, 그런 이제 제약회사들은 결국 의사들에게 제공한 이런 리베이트를 그 약값에서 결국 회수를 해 가는 거잖아요, 결국. 그러면 이제 그게 결국 소비자에게, 또 국민들이 이제 좋은 약 처방을 받을 수 있는데 좀 더 비싸기만 하고 효과도 떨어지는 이런 약에 이제 처방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또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원인이 되는 거기도 하고, 건강보험에서 또 이제 지원되는 이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공익을 생각한다면 정당하다는 거죠. 또 평등원칙과 관련해서도 3번, 의약품은 국민건강과 직결된 고도의 공익성을 띈 제품인데도 최종 소비자인 환자에게는 정보나 선택권이 없는 상황에서 의료인이 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판매자와 거래를 성사시키는 구조여서 그 거래에 개입할 필요성이 높다는 점에서 일반 제품 거래와 같지 않으므로 그 차별 취급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할 것이어서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요즘에는 이제 그래서 이제 의사들도 그런 의심을 받기 싫으니까 병원에 가면 이제 실제로 뭐 일반적인 이제 뭐 항생제라든가 그 이제 널리 이제 워낙 다양한 제약에서 나오는 이제 약들 같은 경우는 혹시 평소에 드시던 약 있으면 원하는 약이 있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의사들도 있어요. 자기가 일방적으로 그냥 딱 선택해 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 환자에게 이제 선택권을 갖도록. 근데 이제 보통은 의사가 일방적으로 딱딱 꼬집어 주죠. 이 약, 이 약, 이 약, 이 약, 이 약. 그리고 그 근처 약국에 가면 그 약들이 또 다 준비돼 있어요. 당연히 준비돼 있죠. 거기에 이렇게 딱딱 아름아름 그 의사가 아마 이제 그 실제로 이제 친한 그 약사 얘기 들어보니까 그 뭡니까 영업사원들 있죠.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이 약을 박스로 가지고 온대요. 그래서 이제 그럼 약사들이 이거 왜 가져오냐고. 이쪽 병원에서 이제 처방전 이쪽으로 하실 거라고. 근데 이제 모르는 약사들은 왜 이러냐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알기 때문에 그러려니 또 바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그런 식으로 오랫동안 이런 이제 알게 모르게 이제 관행들이 이제, 근데 그런 부분들이 뭐 이제 좋은 약이어가지고 좀 더 저렴한 약이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소비자들을 위해서 환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바꿔주는 거야. 뭐 이제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배경에는 뭔가 보이지 않는 그런 이제 요인들이 알게 모르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걸리지 않으면 된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여전히 이제 리베이트가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렇게 걸리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처벌이 되는 거죠. 처벌을 받게 되니까 이거 위헌이라고 다툰 거고. 자, 그다음 자 여러분들도 이제 1종 운전면허증 가진 사람이 있고 2종 면허증 가진 사람이 있죠. 저도 이제 1종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적성검사 굉장히 자주 돌아온다는 느낌, 제가 벌써 한 3번 정도는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2종 운전면허 받은 사람은 이거 필요가 없는데 1종은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되고요. 이 기간 내에 받지 않으면 처벌이 돼요. 이따 확인해 봐야 되겠네. 언제 여기 운전면허증 생각난 김에. 자, 근데 이거 합헌 결정을 했어요. 자, 평등원칙 위반 여부 보겠습니다. 자, 1종 운전면허와 2종 운전면허에 대해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범위, 운전면허 시험의 합격 기준, 또 운전에 필요한 적성 기준 등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제2종 운전면허 소유자에 비해 제1종 운전면허 소유자가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가 다양하고 차량도 커서 고도의 차량 조작 능력이 요구되며 사고 위험성도 클 뿐 아니라 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의 중대성도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운전에 있어 일종 운전면허 소지자에게 보다 큰 주의 의무를 요구하면서 운전면허 취득 이후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 적성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정기 적성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2종 면허 받은 사람과 달리 취급하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벌칙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리고 이제 벌칙 조항이 또 책임과 형벌에 이제 비례원칙 위반되느냐? 그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요. 최대로 2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 이게 이제 또 과중하지도 않다고 본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그 2번에서 이제 언급한 내용이에요. 거기 특히 이제 그 도로교통 질서유지 안전을 도모하게 한 거고 그 두 번째 딱 보면 한 번의 운전면허증 취득으로 평생 아무런 정보 없이 운전을 허용하는 것은 교통질서를 유지함에 있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정신분열 중독, 환자가 되거나 사후 기타 사유로 인해서 시각, 청각 내지 신체 일부를 상실한 경우까지 운전을 허용한다면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교통질서 유지, 안전을 도모하기 어렵다는 점들을 고려할 때 행정질서벌 부과만으로는 공적 목적 달성할 수 없다 판단하고 형벌이라는 수단을 선택한 입법자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고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벌칙 조항이 이제 2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라는 처벌의 정도도 이제 또 무겁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도 취지를 생각하면 정당하다고 본 겁니다.